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두고 발생한 문제가 이제 법원에서 결정이 나게 됐는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이광현 앵커가 전우수 기자와 함께 현 상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후반기 의장단 선출 문제를 놓고 시의회도 그렇고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큰형벌 되는 울산시의회가 의장자를 놓고 지금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취재해온 전우수 기자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전우수 국장. 네. 의장자를 놓고 당이 다르다면 뭐 얘기가 되겠는데 같은 당 식구끼리 한솥밥 먹으면서 왜 이런데요? 여야가 갈라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같은 당 소속끼리 지금 다툼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 사실 지금은 시끄러운 고비를 넘어서 마치 폭풍 전야처럼 조용한 상황입니다. 예. 울산지방법원이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신문길이 11일 오전에 있습니다. 예. 이 때문인데요. 예. 이날 결정 여부에 따라서 울산시에는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 의장 직무 정지가 돼서 권한 대행 체제라는 파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때문에 폭풍 전야처럼 조용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지역 뉴스에 매일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내용을 대충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요즘 뭐 골치 아프다고 뉴스 안 보고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우선 울산시의회 전반적인 현황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전체 의원 정수가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2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예. 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선거를 통해서 의장을 선출하다 보니까 의원 수가 많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이 되는 건 당연지사인데요. 그래서 이 전반기에도 국민의힘 김기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이때 의원총회 당시 전반기 의장 등 위원장직에 오른 사람들은 후반기에는 양보하겠다라는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전반기 1부의장으로 했던 이성영 의원이 의장으로 나서게 됐고 전반기에 아무것도 이제 맡지 않았던 안수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맞붙게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 2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전체가 두 후보를 놓고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투표를 합니다. 의원총회에서죠. 그런데 예. 기막히게 10대 10으로 반쪽으로 갈라섭니다. 그래요? 결국 내부 규정인 다선 연장선 원칙에 따라서 시의원 3선의 이성영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의장 선거는 일단락되는가 했는데 실제 시의회 후보 등록 기간에 낙선자였던 안수일 의원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의원총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안수일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이성용, 안수일 의원 시의회 본회의에서 격돌을 했는데 자, 이건 또 뭡니까? 불난집에 민주당 의원 2명까지 가세해서 그 결과가 11대 11이 됐잖아요. 네. 드라마도 누가 이런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3차에 걸친 투표 결과 역시 11대 11. 네. 결국은 여기에서도 다선 의원인 이성영 의원이 당선이 됐고 당시 의장인 김기한 의장이 이성영 의원이 당선자가 됐음을 선포하게 이릅니다. 예. 그런데 이날 투개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법적 다툼으로 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드라마입니다. 한 투표제 2개의 기표가 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날 투개표 현장에는 시의원 3명이 간표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예. 1차와 2차 모두 11대 11인 이후에 치러진 3차 투표에서 간표위원들이 이상한 투표용지를 발견을 합니다. 예. 한 투표용지에 2개의 기표가 된 용지를 발견한 겁니다. 급기야 개표를 중단하고 정회에 들어갔는데요. 이날 의원들 책상마다에는 투표 시 어떤 경우가 무효가 되는지를 담은 내용의 선거 규정이 배부돼 있었는데 네. 이것에는 한 기표란에 2개의 기표가 됐을 경우를 적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이를 확인한 의원들은 다시 검증을 하겠다고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게 되죠. 네, 질의 결과 공직선거법에는 2개의 기표가 돼도 유효로 인정한다라는
하는 답을 듣습니다. 네, 결국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당시 김기현 의장은 이성영 의원을 의장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본회의 폐회 이후에 이제 발생한 것 같은데 시의회 선거 규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회까지 해가면서 확인했던 시의회 선거 규정에 투표지에 2개의 기표가 있을 경우에 무효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네, 시의회 의장 선거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시의회 사무처가 비상이 걸리게 되게 마련이죠. 예. 네, 울산시에는 울산시 선관위에 이럴 경우에 어떤 것이 맞느냐 하며 또 질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울산시 선관위는 시의회의 내부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 규정이 우선한다라는 또 그런 입장을 밝힙니다. 예. 사실 투표에 대한 유무효에 대한 판정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예.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는 한 후보란에 2개 이상 기표될 경우에 유효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준비한 CG를 보시면요. 공직선거법에는 한 후보자가 2개 이상 기표됐을 경우 무효가 아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 또 국민투표법에도 동일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 의회 선거 규정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울산시의 의장 등 선거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라고 적어 있습니다. 그 5항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낙선자 안수일 의원이 이걸 법으로 풀겠다고 나섰고 그 첫판이 11일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후반기 울산시 의장 선거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법적 절차가 11일 목요일이죠. 오전 11시 반에 울산 법원에서 실시됩니다. 네. 판사가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일단락되겠지만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시의회는 의회 규정상 제1부의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네. 최종 소송의 결말이 날 때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리게 되니까 네. 울산시의 파행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남은 것은 시의회 의장 선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시당에서 의원총회 결과를 놓고 이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벌인 안수일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어허. 최근 시당위원장이 된 김상욱 의원 입장이 무척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상욱 의원 말이죠. 네. 국민의힘 남구갑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안수일 의원도 남구갑. 그렇습니다. 어허. 초선 의원으로 이제 막 시당위원장 겸 당협위원장이 된 김상욱 위원장인데요. 징계의 대상이 된 안수일 의원. 이 당협 차원에서는 20대부터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해왔던 원로급 인사입니다. 네, 시당위원장 차원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할 이 상황이어서 이 시당위원장 입장에서는 무척 난처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당원 당규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게 김상욱 시당위원장의 입장이고 예. 안수일 의원 역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어떤 결과, 어떤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시의회 의장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사람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겠지만은 이걸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웬 간투 싸움질이냐 하는 곱지 않은 시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 결과에서 보여준 11대 11로 시의회가 반으로 쫙 갈라진 모양새도 참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후반기 울산시의회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기 전에 빨리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전우수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로 빚어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의회 후반기 이성룡 의장 등 시의원 9명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 울산시당 윤리위원회에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개별 후보자 등록 후 세력 규합과 타당과 야합한 의원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수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미 패배한 만큼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시의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킨 의원들 역시 시의회 직위를 자진 철회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등 일행 20여 명이 어제 울산 수소 시범도시 운영 현황과 주요 수소 기반 인프라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울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울산 수소 시범도시 운영과 관련해 국토부 관련 부서 담당자가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이들 일행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3번째로 수소를 전용 배관으로 직공급하는 충전소인 투게더 수소 충전소와 수소 전문 공급업체인 어프로티움 울산 2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월 국토부에
수소도시 조성사업 3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반영을 요청 중입니다. 김철욱 울산시 체육회장이 어제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울산 출신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전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에선 수영의 김수지와 복싱의 오연지, 체조의 류성현과 태권도의 김유진, 서건우 등 5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파리올림픽에 출전합니다. 한편 파리올림픽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며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에 선수 142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8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마련에 성공해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사는 호봉 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4.65%, 11만 2천 원 인상과 2024년 경영성과금 400%에 1,000만 원 지급, 임금교섭 타결 관련 주식 5주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격려금 500만 원과 주식 20주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던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미루고 오는 12일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 당일에는 수사방을 피했지만 인상착의를 기억해낸 경찰의 눈썰미 덕분에 꼬리를 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습니다. 차량 문을 잘 잠그지 않는 시민들은 조심해야겠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경찰관 3명이 한 남성을 데리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터리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남성입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로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했지만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달 후 지구대 순찰차를 주차 중이던 경찰관 앞으로 지나가던 한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2달 전 CCTV에서 봤던 차량 터리범의 인상과 유사했습니다. CCTV를 계속 한 몇 날 며칠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눈에 익어가지고 눈앞에 이렇게 똑같은 인상착의 남자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불신 검문으로 경찰에 연행된 남성.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에 찍힌 범행 모습까지 발뺌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차량 터리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에어컨과 실외기를 몰래 훔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40분쯤 남구의 한 원룸 옆에서 70대 남성 A씨가 에어컨 기사가 수리 후 놓아둔 벽걸이 에어컨 한 대와 실외기 한 대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김두겸 울산시장 명의로 지역 2,565개 기업체에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서한문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당부하기 위해 발송됐습니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 요청과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울산시에 경미한 온열 질환자는 8일 기준 총 13명이 발생했습니다. 울산 지역 주요 노동 현안 논의를 위한 2024년 제1회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어제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협의회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충곤 한국노총 울산지역 본부의장, 이훈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발표와 현안 보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통해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남성들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평생학습에 접근이 어려운 중장년 남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한 평생 교육의 장이 마련됐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하는 남성들도 만족하고 기술을 배워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라경훈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한 중장년 남성들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스파게티 면을 익히는 동안 곁들여 먹을 샐러드에 재료를 썰고 자르고 어느새 남성들은 요리에 전념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울산 남구청이 바쁜 일상 속 평생학습에 접근이 어려웠던 중장년 남성들을 위해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배운 음식을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공유해서 먹고 있는데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계속 실력을 발전시켜서 가족들에게 매일은 못 해주더라도 주말에 하루 정도는 제 연륜 실력을 뽐내고 싶습니다. 강사 주변을 둘러싼 남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설명을 듣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설명에 따라 직접 나무 판자를 잡고 한 땀 한 땀 다듬어 봅니다. 목공을 배우기 전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어느새 능숙한 손놀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이 빠져라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는 강사는 더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의외로 처음에는 공방에 오셔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셨는데 저희가 기계 소리만 이렇게 크다 싶지 저렇게 막 다치게 하거나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게 알려드리니까 잘하고 계세요. 딱 그거 하나는 있어요. 집에 가셔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걱정으로 가득했던 막연한 생각은 이제 누구보다 자신 있는 마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재미를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좀 더 깊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들 중장년의 남성들은 저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취미 생활을 배워가면서 반복되는 일상 속 또 다른 인생의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신중년 프로젝트 신사의 품격. 지금 울산에서는 중장년 남성들이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평생 교육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해 4년 연속으로 성과금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교육부 목표 초과 달성으로 신속 집행 분야 전국 2위, 소비 투자 분야에선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 재정 집행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 하반기엔 전체 재정 집행률 96%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어제 2024 스마트 해상물류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 3개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3개 기업은 울산 항만공사에 4천만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받고 하반기 동안 열리는 시범 사업에서 협업 사무 공간과 투자금 유치를 위한 시연회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시범 사업이 종료되면 우수기업과 함께 공동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울 주소방서가 어제 삼성 SDI 울산 공장에서 전지 관련 합동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조사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에 따른 관내 배터리 공장 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축전지 제조와 전기, 가스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서울 주소방서는 관내 전지 관련 공장들의 실태 점검을 이어나가며 화재 발생 시 탈출 요령 등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울주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울주군 삼남읍 반구대로 일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총 사업비 156억 원이 투입된 울주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8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으며 의료 세탁 공장과 함께 장애인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실과 체력 단련실, 휴게실 등을 갖췄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